안녕하십니까.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북의 대남 혁명 전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경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모략 자료를 만들어서 윤을 떨어뜨려라. 이러한 지령이 지난번 우리 대선 당시에 북쪽에서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봤더니 지령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인 자에게 내린 지령문은 2022년 3월 진보운동 세력이 각 지역에서 지지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것. 2022년 11월에 내려진 이태원 헬로윈 참사 직후에 내린 지령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을 하기 위해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라. 이런 지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또한 창원 간첩단에 내린 지령문을 살펴보니 2021년 4월 대선 운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태극기 부대 등을 사칭해서 모 후보의 야권 후보 대망설을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도록 지령문을 하달한 바 있으며 2022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 공조, 구걸로 비판하도록 해라. 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촛불 집회 등으로 투쟁할 것을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이태원 헬로윈 참사 직후에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 촛불 국민 대항쟁 목표로 촛불 시위 확대를 전개하도록 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북의 대남 적화 통일, 무력 통일 전략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 1초도 바뀐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간첩망들을 지속적으로 지하당 형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 애국 세력들을 말살함과 동시에 바른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도 폐간시키도록 지령을 내리는 한편, 동시에 보수 유튜버들도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런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특히나 이태원에서 헬로윈 참사가 벌어지고 난 후에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 국민 대항쟁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주말마다 이 촛불 시위하는 자들의 이 피켓이나 그들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을 볼 때는 전부 북쪽에서 내려온 지령문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들고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의 간첩들.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꼴을 배가 아파서 보지 못하는 저 북계의 승냥이들의 이런 집요하고도 끈질긴 이 대남 무력 통일, 적화 통일 이 현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비밀공작요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쇠뇌시키고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북이 좋고 북의 공산 독재 세습 왕조 체제가 좋은 분들은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 북한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여기서 삽니까? 북으로 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이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제가 과거 김대중 시절입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어제까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사 대상자들이 오늘 아침 갑자기 국가 훈장 대상자로, 국가 포상 대상자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그 참담한 현실도 보고, 또 58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안전기획부 시절에 우리 동료 선배들께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우리들은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첩을 지금 잡는데요.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더뎌.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북과 내통하고 암약하는 자들은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잡은 게요.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국가정보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또한 우리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once Marine, forever Marine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국가정보기구의 요원들은 영원한 국가정보기구의 요원입니다. 즉, 한 번 KCIA는 영원한 KCIA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족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그 우리 도메인도 k-cia.kr이 되겠습니다. 즉, 한 번 정보 공작 요원은 영원한 정보 공작 요원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영원한 우리 현재 국가정보원에 있는 저의 후배들에 대한 선배 동료로서 또 그들을 지지하는 영원한 정보부 매니저, KCI 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괴뢰들은요, 가장 그들이 두렵고 껄끄러운 상대가 바로 국가정보기관이에요. 과거는 중앙정보부, 또 국가안전기획부, 현재는 국가정보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정보기구 역사상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 좀 전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첩 김대중이가 지어놨던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국정원이 뭡니까? 국가정신병원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자, 이름부터 다 걷어치워버려야 되겠죠.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북한 괴뢰가 창원에서 암약했던 간첩단들에게 홍카콜라, 신의 한수 이 유튜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는데, 이 한심한 창원 간첩단들을 봤더니요, 이 자주통일 민중전이 이 조직원들인데, 이 남편이라는 서울공대 82학번, 여자 부인되는 여자는 연대 영문과 무슨 82학번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82년도가 학원 자율화 추진법이 81년도에 되면서 81학번이 아주 엉망 개판이었죠. 근데 역시 82년도도 개판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제가 졸업한 서울대학교도요, 가장 부실한 학번이 82학번입니다. 82년도에는요, 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아마 한 40명, 50명 뽑았는데, 180점도 안 되는 애들이 여러 명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조국도 그때 82년도에 들어온 법대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조국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저희 물리대, 저희 인문대학에도 그 외교관 자녀다 해가지고 특례 입학을 해서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통상적인 서울대학교 기초적인 학생들의 교양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서울대학은 다니면서 졸업은 하고 배지를 땄으니까 졸업장도 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짓이 운동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그 동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경고받고 해도 졸업을 그럭저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법대 82년도에 그런 식으로 200점도 못 맞고 들어온 그런 학생이라면 사법고시 어떻게 붙습니까? 붙을 수가 없죠. 물론 우리 인문대 사회대 들어왔던 애들 중에서도 무슨 뭐 아버지가 외교관입네 해서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그 외교관들 범죄 보면요,
당시에 정통 외교부 관료 자녀들도 있지만 무슨 뭐 무역협회 자녀들 아니면은 무슨 뭐 당시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런데 자녀들도 외교관 자녀라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수준이 안 되죠.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보통의 학과목을.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운동권으로 달라붙어서 그 운동권의 그 지하당 조직에서 참여했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조국과 그런 그 우리 인문대에 사회과학대학에 왔던 그런 그 외교관 자녀로 들어왔던 그런 애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원에서 잡힌 이런 간첩단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2년도 학번이라서 제가 그냥 의심을 갖는 게 쟤네들이 진짜로 서울대학교 올 만한 실력이 돼서 왔을까? 아니면 연세대학교도 갈 만한 실력이 돼서 연세대학을 갔을까? 학원 자율화 추진 법안 덕분에 지금 정원이 130%를 뽑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도 뭐 입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 가운데 보면요. 이 머리가 텅 비어 있고 역사관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점이 없다 보니까 운동권에서 땡기면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의식 중에 그런 사상 교육을 받고 의식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이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갖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적인 정통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조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얼빠진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계속해서 북의 지령을 받고 북이 하라고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썩어빠진 자들이죠. 저는요. 우리 국가보안법 제대로 부활시키고 사형제도 다시 제대로 실천을 해서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 한 톨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유튜브 저격 사건도 지금 지령이 내려와서 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유튜버에서 보수 진영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진보, 민족, 개혁 진영의 각 유튜브 채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 활동을 해서 이런 연대 활동을 통해서 홍카콜라나 신의 한수도 이런 보수 세력의 유튜브 채널들의 대중 사업에 대처하라고 이 자통 창원 간첩단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래티 게임도 이런 보수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채널은 보수 채널이라고 하기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요, 북한 체제, 붕괴 채널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북의 내부에서 나오는 주요한 첩보들, 예를 들면 김정은의 처자식에 관련된 얘기들, 또 북한의 현재 처해 있는 경제 상황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지금 제가 전해듣는 얘기는 북의 정찰총국이나 대남 공작기관에서 저희 방송을 아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모니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와 연계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련한 공작관이 그런 거를 흔적을 드러내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자, 북은 김정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극비리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심이라고 하는 일본 조총련 출신 여자애가 난 아이는 금년도 17세 혹은 1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성월이가 난 남자아이는 15세, 리설주가 난 남자아이는 13세, 현성월이가 난 애 이름은 김일봉, 리설주가 난 아이는 김령주. 그래서 김일봉과 김령주란 이름은 어디서도 북조선 내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장명해 줄 수 없는 금지된 이름이라고 하는 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주혜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측이나 미국 측에서 무인 항공기 MQ-9과 같은 그 살상 비행기를 보내서
김정은의 목을 딸까봐 겁이 나서 그 보호막으로 김주애라는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김주애도 그게 본명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농구 선수 그 로드먼이라는 그 아주 그 기행을 하는 그 농구 선수 있죠. 로드먼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저 아이가 내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로드먼이 한국말을 잘못 알아듣고 주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파한 게 그 시작점이에요. 북조선의 언론 매체나 신문, 방송 어디에서도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명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자, 령주, 은주. 자, 끝돌림자가 일치하고 있죠? 령주, 은주가 뭡니까? 본처라고 하는 호적에 올라가 있는 부인 리설주가 난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주애라는 이름도 가짜라는 게 판명났죠. 또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평양에서는 저 공작관, 저 종갓나 새끼가 어떻게 우리 존엄마의 자식분의 성함을 감히 부르냐 이렇게 되는데, 야, 북조선 에미나이들, 북조선 대남 공작기관 여러분 잘 들으라. 우리 국가안전기획부 출신, 중앙정보부 출신의 우리 공작관들은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고 무슨 일인지 해낸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의 모든 종사자들 정신 차리고 빨리 김정은을 제거하기 바란다. 김정은 제거를 너희들이 직접 못하면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대행할 텐데, 그때가 되면 너네들은 더 이상의 살아날 방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 검거돼 보니 어떤 지령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논란 토끼 모양 이런 언론 보도들을 연실 쏟아내고 있는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평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간첩들이 이 나라에서 암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그 원점, 그 핵심, 중심 지역을 잿더미를 만들어서 제거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현재 군 수뇌부나 정보기관 수뇌부에서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현 정부 이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실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란 자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 이외에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월급쟁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갈 데도 없어요. 명예로운 국가 원수의 반열에 오르셔야 될 텐데, 만일에 MB처럼 돈 좋아하고 이권 좋아하다가 깜빵 가지 않고자 하신다면 MB가 했던 대로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MB의 사람들을 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을 거시고 내가 대통령 끝나고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북을 선제적으로 섬멸, 괴멸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살아가는 길이요. 대통령께서 이후에 노후를 즐거운 노인의 한 분으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용감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 쌓아 올리고 지켜왔던 우리 정예의 특등 용사들과 특급 정보 공작관들이 당신을 지켜드리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MB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거와 정반대로만 하십시오. 특히나 인원 관리 문제에서 그러합니다. 현명한 대통령, 용기 있는 대통령, 담대한 대통령, 역사계에 기록되는 대통령으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